자, 이제 2교시 1번. 2교시 1번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소방학 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게 말을 풀어놓은 거지, 이거예요. 내각 질식 제거 억제 소화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예요?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 소화 방법 간의 상호 보완.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잘 못 썼을 것 같아. 같이 써야 된다. 그럼 뭐 소화약제를 2개를 쓰라는 얘기야? 뭐야? 피복질식하는. 아니, 이게 2개를 물어봤잖아요. 물리적과 화학적. 물리적은 얘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말을 뿌리든 뭘 뿌리든 아니, 그러니까 그 소화약제가 2가지 이상의 소화 특성을 갖는 게 있다고요. 미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통해서 상호 보완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느낌이 어때요? 상호 보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 많이 다 돌아다닙니다, 이 그림. 그러면 억제 소화와 제거, 억제와 냉각, 억제와 질식 다 뭐예요? 물리화학적 소화를 상호 보완한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꼭 물리화학적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이 2가지 이상이냐 도 돼요. 물리와 화학적인 게 결합된 거.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소의 에너지 1개의 바탕을 둔, 그게 이제 냉각을 물어본 거죠. 이 그림에서 얘는 냉각, 농도 1개는 뭐예요? 질식. 그 다음에 밑에 또 제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개념에다가 넣어놓은 거고. 자, 소화 방법은 연소의 4요소를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연소의 3요소, 뭐 4요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끊어내면 돼요. 그 메커니즘을. 그 다음에 물리적 작용을 바탕을 둔 거는 냉각.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그림을 넣었으니까 얘랑 연결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저마원을 차단하는 게 냉각이다. 그 다음에 얘는 산소를 차단하는 게 질식이다.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게 질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가연물을 제거하는 게 소화죠. 제거 소화가. 그 다음에 얘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게 화학적 소화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개념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념 안에다가, 저는 앞으로 밑에다가 이 내용을 쓸 겁니다. 라고 저는 개념에 다 넣어버려요. 답안 쓸 때. 그 다음에 고려사항까지도 심지어 적어놔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쫙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용한 건 뭐예요? 증발잡렬이다. 주로 어디서 이용한다? 수계에서 이용한다. 라는 거죠. 냉각은. 그 다음에 얘는 산소 농도를 낮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합쳐서 뭐가 되죠?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죠. 거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예요? 연소범위죠. 연소범위는 얘의 범위예요. 얘의 범위. 여기서 산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가연성 가스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연소해야 안 해요? 못한다. 얘만 있으면 연소 못해요. 누설이 돼도. 산소를 제거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지. 농도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화재가 난 후가 아니고, 불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불활성화. 예방하는 거죠, 예방. 농도를 낮추는 거죠. 불활성을 첨가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소 농도를 보통 우리가 15%를 소화 농도라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15%가 됐을 때 소화된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하는 게, 그리고 가스계, 주로 가스계 안에서 어떤 거요? 이산화탄소 불활성 기체 약재 특성이 반응을 하지 않죠. 반응을 하지 않는 약재를 쓴다. 그 화학적은 반대로 반응을 하는 약재를 쓰겠네요. 그죠? 자, 화염의 불안전화. 이것도 불안정화가 원래는 맞아요. 안전과 안정의 또 차이를 아시겠죠? 약간 다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는 그 모든 교재는 불안정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출제를 불안전화라고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본 사람들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썼겠지. 얘는 제거하는 거야. 산불이 진행되면 그 진행 방향의 산불 먼저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나무를 제거한다. 유리탱크 유리를 빼낸다. 제거 다 제거죠. 가스 전기 공급원을 차단한다. 뭐 이런 게 제거 소화예요. 자, 화학적 작용의 바탕을 둔 소화는 연소 반응을 억제해야 됩니다. 연소 반응. 자, 이거 우리 많이 하죠. 흡, 분, 혼, 연, 배. 이 연소가 뭐예요? 연소가 기상 반응이다. 기상 반응. 이 가연물이 여기 불꽃이 붙어가지고 타잖아요. 이 나무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뭐가 타는 거예요? 가연성 혼합기가 타는 거다.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먼저 분해가 돼야 됩니다. 분해. 얘가 분해가 돼야 돼요. 이 나무 자체가 안 타요. 그럼 분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열을 받아야겠죠? 흡열을 해야 됩니다. 흡열. 막 열을 땡겨와야 돼. 그래서 분해가 되고, 액체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되고 증발이 돼서 공기랑 이제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기를 형성한다. 가연성 혼합기. 그 다음에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발화가 되고, 여기에 발화가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거죠. 발화가 되고 연소가 된다. 그럼 그때 연소가 될 때 요런 그 반응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반응계, 가연소 혼합기죠. 가연소 혼합기가 있는데 이게 이 활성화 산을 넘어가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 산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처음에는 얘를 옮길 때는 힘들죠. 그래서 탁 얘가 옮겨지면 어떻게 해요? 힘이 적게 들잖아요. 똑같아, 연소도. 그 맥시멈 값이 있어요. 그 물질마다 다른데 그거를 임계점을 딱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 뒤로는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인데 부촉매, 그러니까 타고 있는 거를 부촉매를 통해서 산을 더 높이는 거야. 못하게. 너 타면 안 돼. 빨리 꺼져야 돼. 막 이렇게. 계속. 그게 이제 기상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를 기상 반응, 또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 화학적인 작용으로 타는 거예요. 화재가. 자, 전파 분기 반응이라고 돼 있어요. 전파 분기 반응. 전파는 이거죠. 내가 뭔가 감염이 됐어. 그 옆 사람한테 옮기는 게 전파죠. 분기는 뭐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전파는 한 명이 한 명한테 하나가 옮기는 거고, 분기는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더 급격하게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를 한다. 그래서 전파 반응을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H2O가 되고 H가 나오죠.
그럼 얘가 형태만 바뀐 그냥 전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H는 산소랑 만나서 뭐가 돼요? OH기와 H기 나눠졌죠? 이게 분기다. 더 많아진 거야. 타는 애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얘네들이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타는 애들. 라디칼. 그래서 전파 분기 반응을 이렇게 일어나는데 얘네들을 못하게, 이런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게 억제다. 그럼 여기다 뭘 섞어요? 요 F 또는 뭐야? 뭐 있어요? 염소. 염소, 브롬, 요오드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못 쓰니까 얘도 못 쓰죠. 많이 쓰는 게 이제 F다라는 거죠, F. 플로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반응을 못하게, 이 기상 반응을 못하게. 그게 어디서 한다? 할론, 분말, 할로겐 화합물 이런 데서 주로 한다. 자,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 수화 방법 간의 상호 보완 작용. 그러니까 두 가지, 요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한 수화죠. 자, 약재를 보면은 제3종 분말, 얘 가스계죠. 가스계인데 A급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CO2는 A급의 적응성이 없어요. B급과 C급만 적응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A급의 적응성이 있다. 왜 있냐 이거지. 보통 A급의 적응성이 있으려면 냉각 효과가 좋아야 돼요. 냉각 효과. 근데 얘는 분말임에도 불구하고 A급의 적응성이 있어. 우리 모든 그냥 일반적인 화재에다 수학에 쏘잖아요. 왜 그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질식, 가스계니까 질식이 있고, 얘도 이제 부촉매를 합니다. 또 냉각이기보다는 이 질식 효과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야, 가연물을. 가연물 위에 떨어져가지고 얘를 덮어버려. 그 산소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상에 있는 이런 가연성 가스를 이제 부촉매를 통해서 또 억제해주고. 또 할로겐은 마찬가지로 얘 냉각이 있어요. 가스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부촉매는 기본이죠. 가스계는 부촉매가 기본이죠. 강화액도 마찬가지예요. 강화액도 냉각, 질식, 부촉매는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보통 뭐 써요? K2CO3인가요? KHCO3인가요? KHCO3. 업체 그 사이트 들어가면 얘를 쓴다고요. 업체 사이트 들어가면. 교재에는 다 K2CO. 그 들어가죠. 우리 교재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면 탄산, 칼륨, 염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륨도 아니야. 탄산 염류를 쓴다라고 돼 있어요. 탄산 염류. 강화액 소액. 탄산수소까지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얘를 보통 우리 중탄산이라고 쓰잖아요. H가 있으면 이제 중탄산이라고 쓰잖아요. 우리 이종분말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트륨하고 칼륨 얘가 이종분말이잖아요. 이종분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하고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섞어서 강화액을 만든다라는 거고. 근데 주로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자료를. 근데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아, 이건 정말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감리 문제 있잖아요. 감리 문제. 저도 공부할 때 이 감리 관련된 문제를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보긴 봤는데 안 헤어져요, 안 헤어져.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하니까 이게 이론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지, 안 할 때는요, 매칭도 안 되고 막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정말 좀 고민이 많았던 파트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 감리 문제들이 아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나온 것 같아요. 네, 되고 있어요. 현장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문제. 근데 소방질서가 아닌 일반 감리 하시는 분들은요, 감리를 해도 감리 업무 잘 몰라요. 그게 문제야. 감리를 하고 있는데 몰라. 그럼 본사에서 다 해줘. 서류 같은 거 다 해주고, 성능시험 조사표 다 써주고. 그러니까 감리는 그냥 현장 지키고 시공 상태만 확인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류 작성입니다. 서류 작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감리에서. 이거 빵꾸 나면은 중공 안 나요.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가도 중공 날까 말까. 그래서 추가 보완 사항 계속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감리는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자, 여기 보면은 건축 도면, 기계 도면, 뭐 전기 통신, 모든 도면, 그러니까 도면이죠. 자, 설계 도서에 보면은 설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뭐 계산서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요 검토 내용을 자,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설명. 자, 여기 교재, 요 답안에는 제가 안 썼는데, 나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왜 감리가 해야 되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자, 이거 다 뭐예요? 설계 도서는 설계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자가 하면 된다고. 소방 감리는 뭐야? 그러니까 설계된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거랑 실물이 똑같이 매칭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이미 설계가 된 것까지 소방 감리가 현장에서 이걸 다 확인하라고? 이거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소방 감리가 언제 투입되는지 알아요? 터파기 할 때 투입되는지 알아요? 소방 시설이 착공돼야 들어가, 감리가. 그럼 그때 도면 받아가지고 언제 검토하냐고,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인 거예요. 아니면 아싸리 소방 감리도 최초 건축이 토목 들어갈 때, 첫 삽을 딱 풀 때 들어가면 몰라.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돼. 근데 옥내소화전 하물 문내 만에 야 빨리 감리 신고해 이때 들어간다고 답답한 거예요. 현장 가서 시공하는 거 이제 지켜봐야지 봐야지 또 와서 도면 서류 검토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봐. 감리원 설계 여기 설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설계 다 설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용이. 설계 때 하는 내용을 왜 소방 감리가 하냐 이거야. 그래서 요즘 소방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설계 감리 얘기가 나옵니다. 설계 감리. 설계를 소방기술사가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소방기술사가 설계하고 이거를 감리하는 소방기술사가 또 있는 거야. 이 설계를 감리하는. 설계가 현장에서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두자. 다 고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소방기술사가, 그러니까 소방감리가 만약에 내가 거기 이게 배정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몰라. 왜냐면 설계업체가 나중에 발주자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설계는 들어갔지. 다 끝났어요, 설계는. 그 다음에 감리회사, 감리자가 이게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미 설계 상태에서는 소방에 대한 어떤 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게 거기 절차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소방감리 절차서.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냥 보시고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 네. 아니 왜 소방감리가 계약 내용을 왜 신경 써? 그거는 회사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회사 대표자야 뭐야. 나중에 도면값 줄 때 네. 수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공사 계약서에 그게 나와요. 그럼 도면값을 누가 쓰는지. 아, 나 참 하여튼 너무 답답해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검토해야 될 항목을 이게 뭐 소방 시설 이거 당연히 해야겠지. 근데 성능 확보도 아니 설계대에서 왔는데 이거 성능을 어떻게 확보할 거야? 이게 해봐야 알 거 아니야. 해보고 불을 질러야 성능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도 참 그래.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 이거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이게 시공이 이게 뭐 전기, 통신, 뭐 기계, 소방 다 엮이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 가면 난리야. 트레이, 배관 뭐 막 이것저것 지나가가지고 덕트까지 이게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타 업종 간 공정 이런 협의 같은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라는 거고. 그다음 도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난 답답한 거야. 아니 도면에서 좀 설계 때 잘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이게? 근데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설계도 비용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작아요. 그래갖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도면만 보고 그리는. 맞아요. 그럴 때는 다 안 맞거든요. 시방서도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한 장 가지고 그 한 평면도 가지고 입체적으로 막 공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자면 뭐 당연히 화재 안전 기준에 맞아야겠죠. 법 기준에 맞아야겠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편의성까지 봐야 돼. 설치의 완성도, 이거 뭐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방 감리의 범위를 넘어난 어떤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소방기술사 1명 들어갑니다, 1명. 연면적 20만이면요, 아파트로 치자면 한 1,500세대 이상이에요. 그럼 거기에 15개 동이 들어간다. 보조감독 두 사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20만이 넘어가면.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20만 넘어가서 보조를 1명 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보조. 저 가져와. 저 집 갔다 와. 이런 정도지 가서 현장 검측해와. 못해요. 그럼 소방기술사가 매일 현장에 시시때때로 다 나가봐야 돼. 가능하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여기 많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20만 넘고 30만, 40만 돼봐요. 막 미치고 팔딱 뛰어, 그냥. 거기다가 보조는 저 몰라요. 막 퇴직 공무원 와. 소방 퇴직 공무원 와가지고 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이러고 책상에 앉아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응? 자, 설계 시방서 주요 검토 내용. 시방서는 이제 공사할 때 요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정확성, 완성도, 뭐 일관성 여부를 파악해라?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이거?
뭐 법 규정에 맞게 요거는 뭐 확인 가능하죠. 법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얘도 일관성, 일치성, 일과성, 일치성, 뭐 편의성, 완성도, 운전성. 좋은 말을 다 갖다 놔. 아, 이건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보고 이 출제 의도가 궁금한 거지. 이 사람이 과연 왜 냈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설계 감리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방기술사 감리가 못한다,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이제는 이 소방기술사가 상주하는 면적 기준도요, 좀 낮아져야 돼요, 이제. 연면적 20만이면요, 이건 뭐, 거기서 밤새야 돼. 밤새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말도 안 되죠. 면적도 낮아져야 됩니다. 규모도 낮아져야 되고, 면적도 낮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써주세요. 고려사항 같은 거에 이거를 해주고, 이거를,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거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감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좀 외울 거 몇 개만 딱딱 뜯어가지고, 암기법에 써놓고, 암기장에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살을 붙이는 거죠. 설계 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방 감리가 현장에서 이 서류와 현장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기가 물리적으로 버겁다,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언급해주고 마지막 고려사항 같은 데다가는 그래서 뭐 보조를 더 두자 이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그 대상 면적 기준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업무를 좀 나누는 거죠. 설계 쪽은 네가 가져가라는 이거야. 네가 충분히 알아서 완벽하게 해서 오라 이거지. 그러면 감리가 도면, 이 설계 도서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써주면 어떨까. 뭐 계산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량 계산서 검토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설계에서도 소방기술사가 할 거 아니에요. 다 용량 검토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소방감리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지. 이미 설계에서 다 끝나가지고 도장 꽝 찍혀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꿀 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또 이 문제 보면서도 좀 답답했는데. 자, 이게 설치 대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 설치 대상. 좀 그걸 좀 먼저 언급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판매시설 안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판매시설이라고 하면은, 몰 같은 거 있죠. 쇼핑몰, 백화점, 큰 이런 대형 마트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점.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크게 이 두 가지로 이제 대상이 정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상업용이다 보니까 모든 상업시설 주방에 다 들어가야 되게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좀 규모가 큰. 그러니까 집단 급식소면은 뭐예요? 주방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화장치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저 소화장치가. 그래서 이 설계 매뉴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말고 다른 자동 소화장치는 다 뭐예요? 형식 승인 제품인데요. 얘만 성능 인증 제품이에요. 얘만. 다른 것들은 형식 승인, 얘만 성능 인증. 그러니까 형식 승인 제품은 출제도 잘 안 돼.
성능 인증 제품인데요. 성능 인증 제품의 또 문제가 뭐냐면 성능 인증은 소방청장의 고시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서를 받죠. 근데 얘는 성능시험 조사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건 감리를 하게 되면 우리 소화기구부터 1번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뭐 2번이 옥내소화전인가? 3번이 옥내소화전인가? 쭉 4번 스프링클러 쫙 나갑니다. 끝번이 1번부터 41번인가 2번까지 있어요, 이게. 그럼 맨 마지막에 형식 승인 번호, 성능 인증 번호를 쓰는 난이 있어요. 이 건물에 들어간 모든 소방용품이 여기 다 기재가 돼야 돼요. 그 건물에 들어간 모든 소방용품. 근데 형식 승인 제품은 100% 형식 승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성능 인증 제품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형식 승인과 거의 동급입니다. 이미 성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시험을 안 봐도, 이런 성능 시험을 안 봐도 내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치가 돼.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그게 뭐다? 얘다. 그 얘는 뭐예요? 소방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험 방법대로 안 해도 돼. 그냥 누구나가 만들어서 시공이 돼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나올 거야. 얘가 동그라미로 바뀔 때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 요 근래, 요 밑에서 이거 엄청 나왔잖아요. 뭐 비상 조명등도 나왔지. 얘는 뭐 몇 번씩 나왔지. 근데 설계 매뉴얼을 콕 집어서 물어봤다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개념을 보면, 개념도는 좀 웃겨, 이거. 아니,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웍, 튀김기, 부침기, 레인지. 뭐, 여기 되게 많죠. 어디까지 있어? 여기까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아니, 그냥 요거만 쓰면 되지. 이걸 왜, 이걸 다 써놨냐고. 이게 정말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정말 정의예요.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 다 영어잖아요. 뒤에 영어로 친절하게 다 써놨어. 영어는 다 뺀 거예요.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소방청이 세종시로 이사 가고 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서울에 남아가지고 머리 나쁜 놈은 있다는 아니 진짜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이 되냐? 하여튼 어쨌든 이게 다 저렇게 열거를 했겠죠. 이게 법적인 기준이에요.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근데 어쨌든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바로 잡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일사 문제에 출제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나오는 것들도 꽤 됩니다. 자,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는 내용, 이거 다 뭐 어떻게 외워요? 여기 보면은 제한사항이라고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한사항, 뭐 제한사항. 일단 요런 걸 먼저 보세요. 제한사항. 자, 최소 최대 배관 길이, 노즐의 종류. 자, 생각해 볼게요. 이 성능 인증받은 제품은 엔지니어드 제품입니까? 프리 엔지니어드 제품입니까? 프리죠, 프리.
먼저 다 완성된 거잖아. 완성된 거를 그냥 툭툭툭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단소와 이 일반 의식점의 구조를 알아요, 몰라요? 반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좀 어렵겠죠? 물론 가능은 하겠지. 여차저차 뭐 해가지고. 근데 100%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관 길이를 5m로 인정받았어. 응? 최대 길이를 5m로 인정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구조상 5m가 안 되네. 한 8m가 되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과연 그거 신경 써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5m인데 8m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요? 안 하죠. 평시승에서 받았잖아. 그냥 시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화장치 배열, 배관 레이아웃 같은 거. 그러니까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이것도 그 현장 구조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2개 이상의 소화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큰 경우죠. 이런 경우. 2개, 3개, 4개 막 설치가 되겠죠. 또 이런 제한사항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장 용기의 충전 압력. 약재를 얘기하죠, 약재. 여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저장 용기의 충전 온도가 21도씨라고 돼 있어요. 21도씨의 충전 압력. 이거는 압축가스를 얘기하나요? 액화가스를 얘기하나요? 우리 수업 때 압축가스예요? 맞죠? 네. 압축가스.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압축가스는 밀도가, 액화가스는 비선형으로 올라가죠? 이게 몇 도라고 했죠? 55도. 55도일 때 최대 충전 밀도로 충전하게 되면 압력이 상승해서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1도로 충전 압력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압축가스를 적응해서 넣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액화가스를 하면 안 되나? 그거는 압축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가 낮잖아요,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성능 인증을 안 받잖아요. 근데 제조업체에서 이걸 쓴 거야. 약재를. 제일 안 보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거는 좀 어거지스러운 면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저런 약재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설계 매뉴얼이 뭐냐면,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꼭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서, 성능 인증을 받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다른 것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다 이제 건축 가이드라인도 나오죠, 이제. 성능인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지난번 시험에 왕창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피난용 승강기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 곁다리 식으로 나온 거고, 얘는 이제 건축에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성능 위주 설계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종합방전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종합방전실이 들어갈 정도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상시 모니터 있고, 직원 3명이 상주합니다. 24시간 계속 교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피난층, 지상1층 다 설치하고. 근데 또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가이드라인을 또 만든 거죠.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게 많아요. 여기다 물 분무 등을 하래. 자,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가스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되죠.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물론 거기 전자제품 잔뜩 있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작용한다? 법을 누르는 위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심의나 이 소방 심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게 물론 강화하는 건 맞아요. 강화하는 건 맞는데 현실성은 있어야지. 현실적인 강화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이상적인 강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연계배출 운영 강화도 요거는 좀 해야 됩니다. 재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 환기 설비로라도 어쨌든 화재가 나면 좀 연기를 배출한다. 그러니까 재현의 개념은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은 뭐 이게 청결층을 유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연기를 무조건 빼내야 돼. 거기는. 그래서 환기 설비로 좀 충분한 배출량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빼내자. 그 다음에 원격. 이제 방제실에서 소방이 아니잖아요. 환기 설비가. 그래도 물론 재현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법제화 시켜가지고 원격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방으로 비상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방의 어떤 준한, 재현 설비에 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지하주차장 환기는. 그 다음에 성능 검증을 실제로 좀 해보자. 하스모커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대책. 자, 이것도 나왔죠.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대책이 아직 안 섰거든, 이게. 자, 충전 장소는 일반적으로 지상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하는 위험해요. 근데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야? 지하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하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좀 대책을 강구해서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어떤 연구나 실제 사례를 봤을 때 이 배터리 화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서 이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물에 담그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물에 얘를 푹 담가야 돼요. 그러니까 냉각만이 유일한 소화 방법이에요. 냉각.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여기가 이제 충전 구역이다라고 봤을 때 이 방화벽을 세우라는 거지. 방화벽. 각각의 방화벽.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더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게 여기다가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게 좀 하자는 거예요. 차수판.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가둬서 쏠 수 있게. 그러니까 방화벽을 양쪽으로 세우고 앞뒤로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공간을 만들어서 배터리 공간에 물을 채울 수 있게. 왜 차수판은 사람이 옮겨서 수동으로라도 넣을 수는 있잖아요. 얘를 자동으로 하면 더 좋지. 얘를 방화 셔터처럼 위에서 내려오게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재 나면. 차수판이 내려오게. 옆에 레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자동을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자동. 물론 이제 패시브적인 수동이 더 좋을 때가 있지만 특히 화재와 관련된 거는 사람이 투입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빨리빨리 되고 정확하거든요. 근데 피난 관점은 수동 관점, 그러니까 패시브적인, 보수적인 관점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지식포. 그러니까 살수밀도라는 건 뭐예요? 헤드는 자동이죠. 얘는 패시브니까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뭐 자동, 수동 개념이 없고 패시브. 그 다음에 얘는 수동. 그 다음에 또 재현 설비가 또 들어가면 좋겠지. 여기만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빼주는 재현 설비. 막았으니까 막고 여기는 재현 경계 벽도 설치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빼내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겠다.
지금 그 내용은 없지만 또 첨부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충전 장소는 계속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제한 설비를 이제 풍량 제어를 해야 되는데 성능 곡선 특성을 비교 설명해라. 이거는 좀 미안했나 봐. 출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가지고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옛다 기본 문제. 그래서 한번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 오래 해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20점 받을 정도로 공부하라는 거지. 엉뚱한 거 공부하지 말고. 자, 어떻게 공부했는데 잘 썼어요? 시험장에서? 잘 썼냐고. 잘 못 쓴다고요, 실제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써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넣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커브, 팬 커브라고 돼 있잖아요. 시스템 커브가 저항 곡선 조절, 요거. 팬 커브는 요 성능 곡선, 요 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풍량 변화가 저기 회전수, 가변 비치, 흡입변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풍량 변화가 압력 변화에 따라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량이 변화되죠. 풍량이 변화되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럼 압력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는 뭐예요? 풍량이 자유자재로 변화가 돼야 돼. 그 와중에 압력 변화가 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압력 변화가 작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다 제일 안 좋은 토출 댐퍼 방식을 계속 쓰고 있다. 압력 변화가 제일 큰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언급을 해주고 마지막 고려사항 같은 데다가 회전수 제어 좀 압력 변화가 적은 거 좀 쓰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저는 비교표를 넣었어요. 비교표.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문제도 잘 봐야 돼요. 그냥 설명하시오와 비교 설명하시오는 또 다릅니다. 비교 설명은 마지막에 비교표 넣어줘야 돼요. 테이블. 앞에 쓴 것들 딱 정리해가지고. 요거 많이 빼먹으시는 분들 많아. 하여튼, 읽어보시고요, 이건. 자, 6번. 자, ESF 하려고 ADD 나오니까, 내가 공부한 거야. 라고 딱 봤는데, 뭐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거? 자, ESFR 스프링클러 헤드에 적용되는 실제 살수 밀도, ADD라고 하죠. 아까 요 그림 잠깐 그렸는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방사가 돼야 화재가 진압된다라는 거죠. 이 RDD는 이 그래프가 뭐예요? 화재 성장 곡선과 똑같죠. 그러니까 화재가 요렇게 성장할 때, 그러니까 좀 방출률, 이 Q 방출률이 낮을 때 헤드가 터져가지고 쏴줘야 진압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AD는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ADD가 어떻게 되죠? 여기 가연물 상단의 면적이죠. 가연물 상단의 면적에 대한 가연물 상단에 도달한 뭐예요? 물방울의 양. 물방울의 양. 가연물 상단에 도달한 물방울의 양이다.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미리미리 퍼 미닛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ADD예요. 자, RDD보다 ADD가 커져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죠. 뭐 개념을 설명하니까 개념을 간단하게 써준 거예요. 자, ADD의 특징은 뭐냐? 질량 감소 속도가 빠르고 열 방출률이 높은 화재의 경우 부력에 의해 부력 플룸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레크식 창고다 보니까 꽤 높죠. 층고가 13.7m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얘는 입체 화재라고 보셔야 돼요. 입체 화재. 창고에서의 화재는 평면 화재가 가연물 A급 화재가 맞는데 입체 화재를 봐야 된다. 입체 화재. 그래서 바닥면을 이 가연물의 이 면적을 고려하면 안 돼요. 가연물의 전 표면적이 맞다고 봐요. 가연물의 전 표면적, 바닥을 제외한 가연물의 전 표면적이 맞습니다. 개념을 잡을 때.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ADD는 가연물 상단 면적이라고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에만 뿌리는 거야. 화재는 옆에서 올라오는데. 자, RTI가 작을수록 ADD는 증가하고 RTI 클수록 감소한다. RTI는 뭐예요? 감열체죠, 감열체. 감열 특성. 그러니까 빨리 감열 개방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ESFR은 어디 있다고 했죠? 저기 천장에 붙어 있다고. ESFR 설치하면 인넥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ESFR 들어가면 인넥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때? 얘가 가열돼서 감열 개방되려면 얘 다 타야 돼. 밑에서 불꽃이 저까지 쫙 타가지고 다 올라가야 돼. 네, 활활 타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개방되는 거예요. 자, ADD 영향 인자는, 자, 감지 특성. 어쨌든, 뭐, 표시 온도가 74도고, 그 다음에 RTI가 얼마예요? 26인가요? 낮죠? 그 다음에 방사 특성. 그러니까 K팩터가 이제 200에서 360 사이인데, K팩터가 이제 오리피스 구경을 결정하는 값입니다. 어쨌든 최소가 200이야. 많이 쏟아지긴 해요. 많이 쏟아지긴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그 열 방출률 있죠. Q값.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물방울이 내려오다가 다 날려가, 이렇게. 정말 큰 물방울로 떨어지겠지만, 막 흩날립니다. 이렇게 흩날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화재가 성장한 다음에 터지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렇게 사이사이에 헤드를 둬가지고 이렇게 쏴라 이거지. 옆으로 송기 공간에다가 쫙 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ADD 측정 방법을 보면은 참 이것도 어쨌든 이론적인,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지만 너무 좀 실제 어떤 열 방출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화재 원이 있죠. 여기다 막 해놓고 여기서 이제 헤드에서 개방돼, 터져. 그럼 체스통이 있어요. 요 안에 떨어져야 돼. 요 안으로. 왜? 상단에 떨어져야 되니까. 얘가 가연물을 본 거예요. 가연물 상단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높이도 얼마 안 돼요. 해봤자 2.3m야. 그 다음에 헤드가 한 개 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헤드가 한 개 있으면 여기 가운데, 요 펠릿의 가운데, 그 다음에 2개 있으면 여기, 또는 여기다 두겠죠. 4개 있으면 내 귀퉁이에다 이렇게 둬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여기다 가져왔는데, 이거 뭐 외우라고 여기다 넣은 건 아니고, 이걸 좀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보여주려고. 자, 여기 ADD가 보입니다. ADD. 아까 체스통 16개 보였죠? 16개 체스통. 거기에 이제 요만큼이 들어와야 돼요.
방사 밀도가 요만큼이 들어와야 된다. 자, 그리고 실제 살수 밀도는 K팩터 200과 240만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85, 320, 360은 안 하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100% 꺼지니까. 얘네들도 해가지고 뭐 다 꺼지는데 얘네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더 많은 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실제 뭐예요? 실제 열 방출률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제 펠릿의 그 가연물의 열 방출률이 이거 구글에 동영상 연구실에서 실험한 것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불꽃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어쨌든 200과 240 하향형만 테스트한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적해서 그 출제 의도에 맞게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줘야 돼. 얘네들 하지 않는다. 요 이상 애들.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열 방출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높이. 아까 높이가 얼마였죠? 2.3m. ESFR이 어디 설치가 돼요? 저기 천장에 설치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고려사항. 그러니까 집중살수 헤드. 이걸 집중살수 헤드라고 하세요. 집중살수 헤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헤드는 뭐야? 다 360도 방사형으로 방사가 됩니다. 근데 얘는 한 방향이든, 뭐 측벽형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네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끔 좀 하자. 고려사항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